여기 평생 노화를 연구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장수의 비밀을 아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분은 평생 한국과 전 세계 100세인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면서 식습관을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만의 놀라운 장수 먹거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100세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이 먹거리를 먹었고 독특한 방식으로 요리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어 병들지 않고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한국 장수인들의 비밀 먹거리와 효과적으로 먹는 법, 의외의 습관들에 대해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누구나 나이가 들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늙었으면 하는데요. 세계적인 장수과학자 박상철 교수님은 국내에서 최고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을 찾아가 장수인들의 식생활을 오랫동안 조사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건강한 장수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이 먹거리를 훨씬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바로 들깻잎입니다. 들깻잎이 장수식품이라고 하실 텐데요. 들깨에는 흔히 참치나 고등어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오메가3가 가득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오메가3가 장수를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합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고지혈증이나 심장병,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실상 깻잎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깻잎 자체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습니다. 게다가 깻잎은 들깨의 잎인데 들깨를 재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지역이 대부분이라 서양에서는 낯선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영양소로 치면 오메가3가 풍부한 참치 같은 것에 비해 가격도 월등히 저렴하니 남들이 아직 좋은 줄 모를 때 많이 먹어야겠죠? 그렇다면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살고 있는 한국의 장수인들은 들깻잎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냥 먹기도 하고 쌈으로 싸먹기도 하고 다양했는데요. 무엇보다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데쳐 먹거나 무쳐 먹는 방법입니다. 보통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채소는 데치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 4분의 1 정도의 부피로 확 줄어서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데치는 과정에서 채소의 독성 물질은 빠지고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는 지켜지기 때문에 나물이나 쌈으로 먹는 방식이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수인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나물이나 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우리 식단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특별한 비법이었던 거죠. 나이가 들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은데 채소의 섬유질 덕분에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순댓국이나 추어탕을 먹을 때 들깨가루 넣어서 드시나요? 앞으로는 팍팍 넣어서 드세요. 들깨가루 100g에는 40g의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겹살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겁니다. 아니, 지방이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들깨가루의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이라서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들깨가루를 먹었더니 대장암 발생이 억제됐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들깻잎이나 들깨가루를 구하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가장 쉽게 들깻잎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들깨로 짠 기름인데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참치나 고등어의 중금속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들깨에 좋은 성분들만 들어있어서 요리할 때 듬뿍 넣어 드세요. 다만 들기름은 햇빛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신문지에 감싸서 보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병에 걸리거나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 이상 장수하는 한국인들의 두 번째 비법,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김치 하루에 한 번 이상 매일 먹는 우리나라 대표 식품이죠. 바로 이 발효식품이 장수인들의 핵심 먹거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수 지역의 공통점이 바로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건데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식품의 원재료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풍부해지고 소화나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줘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면역력과 자연적으로 몸을 치유하는 치유력까지 커져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효식품 하면 대표적으로 요구르트가 있는데요. 요구르트의 고향이라 불리는 불가리아 역시 대표적인 장수 국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요구르트 100병에 맞먹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한 병에는 700억에서 800억 마리 유산균이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변비나 설사를 예방하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줍니다. 다만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숙취가 심하니 한 번에 한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를 자주 챙겨 드시나요?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채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장수노인들은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지만 특별히 육식을 멀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장수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 신기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기를 삶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고기를 굽거나 튀겨서 먹는 것보다 미역국에 쇠고기를 넣어서 먹는다거나 수육 형태로 만들어서 먹는 건데요. 육류는 불에 직접 가열하면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고기를 삶으면 몸에 안 좋은 지방질들이 사라지고 발암 물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기는 삶아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알고 있지만 한국 장수노인들은 무조건 소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일정한 식사량을 유지했습니다. 하루 3끼를 꼭 먹고 간식을 먹을 때는 밥을 간식 먹은 양만큼 덜어내어 먹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알아주는 노화 연구의 1인자인 박상철 교수님은 나이가 들어서 소식을 하면 골다공증이 오기 쉽고 정서적 불안도 늘어날 수 있다며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국내와 해외 전 세계의 장수인들의 식생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란 것이 있는데요. 100세인들의 식사 시간이 굉장히 규칙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식사는 하루에 딱 3번만 했고 아침, 낮, 저녁 식사 시간이 아주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난 102세 할아버지는 대뜸 팔굽혀펴기 시합을 제안하셨는데 교수님이 팔굽혀펴기를 20개 할 동안 할아버지는 30개 이상을 거뜬히 하셨다고 해요. 다른 100세인들도 텃밭을 가꾸든 광주리를 짜든 쉬지 않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해외의 100세인들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분도 계셨다고 해요. 여기서 교수님은 몸을 자꾸만 써주고 젊을 때처럼 움직이는 것이 또 하나의 장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라는 것,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장수하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한국만의 놀라운 장수 먹거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한국 장수인들이 자주 먹는 먹거리에는 들깻잎과 발효식품이 있었고 요리를 할 때는 주로 데치거나 삶는 방식으로 먹고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흔히 늙으면 아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박 교수님이 만난 100세인들은 그 누구보다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 덕분이겠죠. 오늘 알려드린 100세인들의 식습관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나이 든다고 해서 병에 걸리거나 남에게 의지한 일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만 건강하고 오래 살면 외로워질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케어웰TV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